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 짤막한 사회를 보러 온 이익선입니다. 예전에 일기예보를 해봤습니다. 앉으시고요. 저는 신설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동대문구 용두동 695번지입니다. 그리고 김영우 의원님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고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는 대담 프로에서 김영우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100분이 출연하면은 98분이 울고 가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통곡하셨고 또 박주선 의장님도 통곡하셨고 100에 98이 우는데 울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였고 또 한 사람은 박주선 의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김영우 의원님과 또 추억 얘기를 잠깐 나눠주실 두 분 귀한 분 모시고 토크쇼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본인 소개를 짧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자랑스러운 우리 제자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영우하고, 그러니까 김영우 의원을 영우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에 없죠. 다른 사람이죠. 네, 우리 영우의 포천중학교 1학년 5반 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가르쳤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길게 소개해도 될까요? 네. 사실 저는 서울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다 이렇게 졸업을 하고 7살에 학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23살 병아리 어린 나이로 포천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새카만 교복을 입은 이 영어를 비롯한 학생들이 한 70명 가까이, 60몇 명이 이제 이렇게 반에 포진해 있는데 굉장히 겁이 났어요. 내가 이 녀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었는데, 그때 저의 가장 의지가 되어줬던 영우는 책 속에서 제가 자기의 삶을 조금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켜준 그런 은사로 기억을 하지만, 저는 우리 영우를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로, 꼬맹이였지만 정말 저에게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정말 의젓하고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네. 그 제자가 국회의원이 됐다니까 저는 너무나 이렇게 대견스럽고 좋습니다. 뒷얘기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규용이라고 합니다. 김영우 의원하고는 사실 70년대에서부터 70년대 후반에 성당하고 포천성당하고 태권도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했던 1년 선배인데, 가장 옆에서 1년 후배지만 선배 같은 후배? 좀 그런 느낌이 드는, 항상 지금까지도 약간 물려 사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평생을 제가 어쩌다가 김영우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쑥스럽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규용님은 전국 실업태권도연맹 부회장 하고 계시죠? 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그래서 저희 질문을 딱 2가지씩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시고 축사해주신 어마어마한 분들께서는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을 빛내주고 가셨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을 끝까지 지켜내실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김경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책을
김정 의원님이 PDF 파일을 주셔가지고 전부 읽고 왔어요. 전부 읽고 왔는데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 주셨거든요. 열심히 하는 김정 의원에게 운동 말고 딴 것 좀 해보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갔더니요. 아주 우리 아까 어떤 축사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 눈썹이 짙고 그 성하게 생긴 녀석이 아이들을 다 제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 교사였기 때문에 반에 60몇 명이 되는 그 남학생들을 제압한다는 것이 좀 다소 좀 겁이 났었는데 교실에 들어갔더니 딱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반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갔을 때. 그랬더니 제가 발령을 3월 12일에 받았기 때문에 그때 초임 교사들은 발령이 조금 늦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까지 부장 선생님께서 임시담임을 하시면서 이 친구를 이제 원래 반장으로 뽑힌 이 친구를 그 담당하신 부장 선생님께서 운동부 담당이셨기 때문에 운동 잘하는 태권도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이 친구를 운동부로 계속 키우기 위해서 부반장으로 강등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반장으로 강등이 되었지만 반장보다 더 리더십이 있고 통솔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반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터닝 포인트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스포츠로 그 1등을 하게 금메달을 따는 것이 영웅의 꿈이었는데 스포츠로 1등을 하기보다는 공부로 1등을 하면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금메달은 하나지만 공부로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고시라든가 행정고시라든가 외부고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참고서를 선물로 받으셨다는데 태어나서 처음 본 참고서였다고요? 그렇죠. 그때 이제 3월 말고사 끝났는데 우리 김명희 선생님이 그 청소 시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교무실에 이제 제가 불려갔는데 그 이제 운동보다는 너는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국영수, 필승, 완전 전공, 완전 학습 3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이재호 대표님도 포천에서 그 국어 교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 공통점이 있네요. 제가 갑자기 좀 생각났는데. 그러면서 그 3권의 참고서를 주셔가지고 이제 4월 말고사 기대하겠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참고서라는 게 원래 있는 건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4월 말고사 성적이 엄청나게 좋았었죠. 전교 1등 하셨다고요? 예. 네. 한 번에. 한 번에. 오. 그러셨군요. 자, 잠깐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 장소를 5시까지 빌리기로 되었습니다만 시간이 지체돼서 상의해본 결과 5시 10분까지 끝내야 돼요. 지금 8분 남았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경 선생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릴 것은 앞으로 제자 영우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참 잘 살아와서 너무나 고맙고 대견한데요. 지금 여기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대문에 자리를 잡고 동대문의 그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뛰어보겠다고 하니 저는 여러분들께 이 친구한테 좀 기회를 줘서 동대문 주민들의 그런 행복과 안전 이런 것을 이렇게 리드해 주는 거기까지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태권도 1년 선배인데 늘 후배한테 눌린 것 같다고 얘기하신 박규용님. 저는 그 77년도인가 8년도에 김영원 그때 당시 포천의 국회의원이신 김용채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셨는데요. 그때는 김용채기 태권도 대회가 포천에 있었습니다. 근데 꼭 나가면 지금 김영호는 지금 등치가 지금 허벅지 보면 두껍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허벅지가 항상 두꺼운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갖고 1년 후배인데
나갈 때마다 붙으면 시합을 붙으면 꼭 졌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인가 졌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1년 후배가 힘이 세지? 근데 사실 김영호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치가 사실은 고등학교 등치일 거예요. 크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작았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계속 김용채 그 장관님 표창 막 받고 항상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저는 많은 2등밖에 못했거든요. 네. 김경희 선생님도 저희 스승님이신데 그러시죠. 예. 이렇게 차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운동밖에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천 성당에 어린 시절에 김용훈이 복사를 섰습니다. 그 파란 눈의 신부님인데 저희 포천 성당은 아일랜드 신부님들이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필리포 신부님, 그 다음에 지금 좋아하시는 황광지거 신부님, 그 다음에 유월터 신부님, 그 다음에 엄제랄드 신부님. 여기까지가 3년 쭉 70년대 가셨는데 네. 김영호 의원님은 김영호 의원은 그 황 프란치스코 신부님한테 상당히 그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그 후에 6년 후 엄제랄드 신부님, 아일랜드 신부님 네.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때 아마 영어 실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태권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김영호 의원은 지금도 사진에 있지만 옆차기나 발차기가 엄청 좋아요. 맞습니다. 신체적으로. 예. 지금도 걸으면 네. 약간 못자다리 비슷하게 네. 그래서 저 친구가 옛날 습관이 도국에서 바람이 날 정도였는데 항상 1등을 했어요. 태권도. 그런 사건이 김경희 선생님이 잘 끌어주신 게 그때 우연치 않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가 2학년 때 1학년이었거든요. 선배들한테 빠따를 엄청 많이 맞았어요. 매일 맞았는데 누가요? 저희들이 다 같이. 1학년, 2학년. 네. 근데 그날 아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기 계신 누님이가 오셔가지고 1학년 때 공부하니까 전학을 시켜버리시고. 자, 그 대성으로 나오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다들 그럽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알아보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후배지만 얘가 뭐 이렇게 달랐다. 어느 게 달랐습니까? 김영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성당에서 항상 기본 있는 인간에 대한 세살버릇 어른까지 간다는 어른들 말씀이 있듯이 항상 신부님 옆에 복사를 했어요. 네. 레이먼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도 60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신부님 옆에서 신부님을 보고 반듯하게 봤습니다. 반듯하다. 너무 반듯하고요. 예, 아까 훌륭하신 우리 저 장관님들 전 지도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도 항상 뭐 공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르게 가야 되는 것처럼 네. 항상 바른 의원이 될 겁니다. 혹시 돌려차기 지금 가능하세요? 저는 뭐 다 합니다. 두 분이 같이 해줄 수 있죠? 아유, 그럼 제가 하나 빨리 보내드릴까요? 네. 가능한 한번 거. 보여드리고 이 코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돌려차기는 아니고 제가 나이가 60인데 네, 우리 그 박규영 선배님은 우리 형님은 정말 저희 친형처럼 뭐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근데 와 물구나무가 가능하네요 아직도. 그리고 저는 이제 태권도를 좀 하다가 빨리 종을 쳤지만 이 형은 뭐 전문 그 이제 선수 출신이시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전형적인 태권도인입니다. 예. 네, 짧은 시간인데 김영우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의 얘기를 두 분께서 들어 먼길을 오셨습니다. 우리 김경희 의사님 그리고 박규영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게 좀 아쉽네요. 그나저나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까 왜 제가 어머니다 영혼이라는 대담프로에서 울지 않은 두 사람이 템포는 이재명 당대표라고 했고요. 또 한 사람이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통곡하신 분은 박주선 위원장이셨고 이분도 오셨습니다. 그 인연이 참 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영우선 의원님과 제가 나눌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짧게 가겠습니다. 김영우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체계 기술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정치 일반에 대해서요. 그 여기 우리 이재호 우리 그 대선배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 계십니다만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이제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정치를 하면서 여의도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열심히는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일반 민생이나 정말 매일매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그 특히 서민들과 관계 없는 그런 싸움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 뭐 연결을 시키면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4년 쉬면서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제가 또 자전거 타면서 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또 국민들 만나고 그러면은요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너무 그 불신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네 매일매일 삶, 일상적인 삶하고 너무 관계없는 거 가지고 너무 사납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민생 정치를 제대로 할 것인지, 특히 스스로 잘 살아가기 힘든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듬고 전체 국민 통합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서 정치가 좀 더 몰두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인구 문제, 무슨 실업 문제 이런 너무나 심각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그 절박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재미있는 얘기로 좀 얼른 가보겠습니다. 동대문과의 인연은 중3 때 경희중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어요. 경희중, 경희고 그리고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첫사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크리스탈 김, 김수정님과의 첫사랑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제가 학번이 85350004번이고요. 아마 우리 아내가 85350006번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정예과 학번인데 그 당시에 여학생이 5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6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그 당시 민주화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이고민 저고민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이삿짐 날라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저 친구가 회기동, 제기동 이런 데서 이제 자취를 계속 했는데 이삿짐 날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리어커로 좀 날려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한국만은 남학생 중에 왜 부탁하셨어요? 여러 명이 원하고 되셨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친구처럼 만났고 지금도 친구처럼 지금 이제 무서운 친구가 됐지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프로포즈를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이렇게 사람에 스며든다 그럴까요? 그냥 가까워졌어요. 아니 그냥 같은 학번에 같은 동기 친구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여자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도 친구로 생각합니다. 네. 친구랑 결혼을 하셨어요. 친구랑 결혼했죠. 알겠습니다. 더 안 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우 전 의원께서 태권도를 잘하시는데 삶의 스타일이나 정치하는 방식을 보면 저는 태경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낭창 툭 하는 순간에 임팩트가 있고 상대가 의문의 일태를 당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외유 내강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힘을 좀 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늘 몸에 힘을 주고 또 생각에도 너무 생각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쉬엄쉬엄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자전거 타면서 느낀 건데요. 자전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우리 몸하고 좀 많이 닮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교통수단 중에 가장 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국토가 아름답다는 걸 진짜 실감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느리게 가지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도 여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여야 간의 뭐 갈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여백이 있어야 그 대화의 그 물꼬를 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신도 부족한 점이 있고, 뭐 제가 4년 전에 그 불출마 선언했다고 봅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큰 무슨 희생이나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그게 필요했고 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정치도 조금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면 훨씬 좋은 정치를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강한 그 소신, 예? 그런 그 국민을 위한 그런 의지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재직 중에 큰 일을 하셨어요. 구리 포천 고속도로. 이 포천을 포함한 이 경기 북부 지역의 분들에게는 정말 큰 수건 사업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걸 해내셨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죠. 또 국방위원장 하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잘 발휘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 책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영우 전 의원이 그림을 무척 잘 그리구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신은 불공평하다. 잘생겼지, 그림 잘 그리지. 근데 좀 이따 하실 건데 잘한다 그러세요. 말 잘하지, 운동 잘하지. 잘생겼지. 결혼 잘했지. 네? 결혼 잘했지. 예, 애들을 또 딸 하나 아들 하나 아주 알맞게 잘 두셨지. 그 대신 뭐가 부족하세요? 인복 있지. 저는 사실 그 토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나. 우리 선생님 오늘 이제 두 분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기 우리 이제 김수정 제 아내도 와 있고 우리 또 가족들 다 와 계셔요. 우리 고모님 또 우리 누님 또 형님들 또 사촌 또 뭐 다 이렇게 와 계신데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제가 또 가장 막내였고,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해요. 오늘 일요일도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갔고, 예, 딸은 지금 시험 준비 마지막 시험 준비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실은 저는 많은 행사를 가봤습니다만 총 17분의 축사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영상을 다 포함해서 17분이 우리 김영우 전 의원님의 여러 가지 장점과 이 덕을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꿈이 있는 정책 전문가,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이 그 불출마 선언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보통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은 한 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적지는 않았고요. 나를 믿고 따라준 보좌진들에게 감사하다. 보좌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앞서 인사 말씀을 하실 적에 이곳에 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하셔서 이분은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양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낯가지러우시겠지만 그런 칭찬을 많이 들으시죠? 따뜻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뭐 이제 정치를 했고 뭐 정치인이라는 이렇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을 이런 거 준비하는 정말 그 실무자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도요 정말 그 힘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불평 불만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걸 참아내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면요 저는 대한민국 돌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늘 고마움을 갖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좀 이렇게 교과서 같은 얘기만 해서 오늘 참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이 그렇다고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인터뷰 끝부분입니다. 김영우의 자산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축사의 말씀 속에 나왔고 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이 지지하신 분들과 또 지인분들의 마음으로도 나왔는데 김영우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죠. 부족하죠. 재미없는 말을 한다? 네. 네. 그렇죠. 제가 좀 진지한 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저는 그걸 매일매일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차라리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건 뭐 제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야 좀 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게 또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게 어떤 위축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마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책에서 충분히 표현하시면서 나를 낳아준 포천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게 키워준 청춘의 고향 동대문으로 가야겠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레고 두려웠던 마음은 중3 때와 똑같다. 다시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평생 같이 사시는 친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운명인가 봐요. 젊은 시절 추억과 애환이 서린 곳으로 가게 되네. 늘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도 한번 내려서 걷고 싶던 동네인데 험지라고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제 친구 김수정 여사입니다. 네. 지금 다 뒤죽박죽입니다. 아시잖아요? 네.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아니 두 분께 특별한 시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때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그 영상 편지를 쓰시면서 눈물을 보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 친구이고 또 정치인의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옆에서 그냥 떡하니 듣고 계세요. 친구에게 편지 손 잡으시고 네. 편지, 영상 편지. 예, 아니요. 정 의원님께서 부인께 영상 편지 지금. 네. 네. 이거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이제 20살 때인데 철없을 때 만나가지고 나는 아직도 철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수정 씨는 저보다는 늘 누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사실 7달 빠릅니다 저보다. 그래서 누나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것저것 제가 늘 배울 게 많고 부족한 나를 채워주고 넘치게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조차 답답하시죠? 두 분이 계시다 생각하고 수정 씨 혹은 누구 엄마 혹은 자기야 여보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화체로 한번 가능하실까요? 아니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아무튼 고생 많았고 내가 또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이 클 거예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 마음은 노래로 담아서 준비를 하실 거고요. 네. 제가 네. 우리 두 사람한테 오늘 꽃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꽃을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그 앞으로 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그러면 사모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고 가셔야죠. 마이크를 들고 계시죠. 네. 네.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우리 남편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오늘 이 출판 기념회 주인공 김영호 씨의 집사람 되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꽃을 계속 들고 있는 이유는 하도 이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되게 잘생겼다고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이걸로 살짝이라도 저를 조금 더 빛내보겠다. 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가족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치인의 부인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거나 그런 기억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언론사에 다니면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많이 못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지역구였던 포천, 연천, 같은 주민들에게 제가 항상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고 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 사실 이 동대문 쪽이 그 대기동 제가 거의 4년 이상을 살았고 이분을 새삼스럽게 저분이 우리 제가 우리 과였나 뭐 이런 거 느낀 것도 회계동 목욕탕에서 다시 만나서 이랬던 기억도 있고 또 청량리 위주 아파트에서 또 가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는 그야말로 저희 사실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책에 나왔듯이 저기 나온다 그랬을 때 전혀 이렇게 생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우리 김영호 의원은 다른 모든 분들이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50대 넘어가면 부인은 주로 남편 욕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일 텐데 저는 저한테 다르게 누구 오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제가 만나봤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그것은 별로 아니지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요. 사람과 자연, 동물 모두에게 너무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열정, 에너지 다 쏟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